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D-1일입니다. 이제 17번부터 20번 마지막 지방지 구분 문제 풀어볼 건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하고 지금 4일 동안 오늘 5일째 풀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려웠어요? 네,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우리가 풀 수 있는 힘도 분명히 갖출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니까 최대한 긴장하지 마시고 행정학적 사고력들을 잘 동원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이거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직무평가의 방법. 아시겠지만 직무평가는 직무의 난도와 책임, 요걸 결정하기 위해서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서, 분, 점, 요, 네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서열법과 분류법은 계량 안 합니다. 비계량. 점수법과 요소위격법은 계량.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치를 두고 평가하는 절대평가의 방법이 분과 점의 특징이죠. 그래서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 기준표를 이용해서 비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평가를 하고요. 서열법은 비계량적인 방법입니다.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직무와 직무를 다 일일이 비교해서. 그러니까 직무의 숫자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점수법. 직무와 관련된 평가 요소들을 선정하고 각 요소들의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계량화시킬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치인 직무평가 기준표라는 걸 두고 그걸 통해 실제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의 방식이기 때문에 점수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기까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걸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 증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틀렸죠? 끝까지 정말 에너지를 가지고 읽어주셔야 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소 비교법은 조직 내에 키 잡을 선정합니다. 그걸 선정해서 평가하려는 직무, 이 키잡과의 평가 요소들을 비교해서요. 상대적 가치를 수치,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4번 맞는 선지가 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3번입니다. 대충 서문 점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문장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각각의 방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방법인지를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18번. 진짜 많은 분들이 틀렸던 이론이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이론이잖아요.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 이론. 사실 행정학에서 설명되는 리더십 이론이라기보다는 경영학에서 최근에 나오는 리더십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더가 구성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합니다. 전체 구성원 중에 일부를 내 집단으로, 일부를 외 집단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들한테만 차별해줘요. 얘들만 차별합니다. 얘들만 차별해서 자기 라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결속력이 다져지고 여기서는 일로 들어오고 싶어서 리더에 대한 충성심이 커지고 조직의 생산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리더 구성원의 교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많으면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고요.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더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관계 관계라는 과정, 이걸 리더십 만들기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계는 제가 해설지에 꽤 상세하게 써놨는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거든요. 얘의 가장 핵심은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이 나타나면 안 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게다가 왠지 현대사회의 리더십 이론들은 다 카리스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혁적 리더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도덕성, 동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점점 높은 동격성,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상호관계 이건 리더 구성원 교환 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더가 되게 비도덕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내 집단 사람들만 잘 관리한다면 교환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성과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리더십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요. 도덕성이나 높은 동기 수준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기억니은 1번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19번 들어갈게요. 자, 이것도 어려워하셨습니다. 왜? 많이 알고 읽었으니까. 정책학 발달에 관한 과정 제가 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1951년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정책학이 라스웰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 논문은 금세 사장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시에 행태주의 위세에 눌려서. 어쨌든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던 건 맞으니까 1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2번입니다. 라스웰은 다시 정책학이 행태주의가 좀 줄어들면서 신행정학이 등장하면서 막 살아났었을 때 그때 1971년에 다시 재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정책학 소개라는 논문을 썼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책학은 맥락을 지향해야 하고
이론을 지향하면 안 되죠. 문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양한 학문의 연합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선지. 그러다 80년대에 정책학 연구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죠. 지금은 형성, 집행, 평가, 변동,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게 되고요. 드로, 최종 모형을 주장했던 드로입니다. 드로가 특이했던 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것만 모형으로 제시하면서 연구를 했다면 이 사람은 정책 결정 이전 단계, 정책 결정 이후 단계. 그래서 상위 정책을 결정하는 메타 팔리시 메이킹의 단계, 포스트 팔리시 메이킹의 단계 이런 단계들을 설명해서 최종 모형 제시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여러분들하고 정리했던 내용인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9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예요. 글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 정말 하나하나 조져가면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이론 지향성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내가 행정학의 가치지향적인 정책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공공가치 관리론. 2023년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주제였는데 2024년에 또 나왔습니다. 그때보다 좀 어렵게 나왔고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론 제가 공공가치론, 그다음 너츠 이론 두 가지 설명했던 건 항상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서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를 제안했던 건 보우즈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에 의해서 생산된 순공공가치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 설명했던 건 무어입니다. 이건 내용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니까 이제 기억하고 니은 틀린 건 알고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정리하지 않았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략적 삼각형 모델. 무어가 주장했던 거죠. 공공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삼각형,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의 가치. 맞고요. 그 다음 보우즈만이 설명했었던 공공가치 실패.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공공가치를 NPM, 신공공 관리론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시장과 공공부문이 다 경제학적 논리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별도의 뭔가 공공가치 관리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리을 맞는 선지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디귿 리을이고 사실 기억 니은이 어려워서 헷갈리실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디귿하고 리을이 너무 확실한 내용이어서 문제 맞출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지방직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선지가 정말 배열된 걸 보면 아, 이론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봐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답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답에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 연습해 주시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4년 지방직 그거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이 가장 마지막 시험이고요. 내일 아침에도 물론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겠지만 오늘도 엄청 많이 긴장되고 걱정되실 거예요.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번 하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푹 주무시면 내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진짜 여러분 걸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응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영상으로 만날 거예요. 하지만 일단 문제 풀이는 오늘까지 정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녁 때까지 계속 질문 받을 거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유튜브 댓글은 확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카페에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파이팅!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